8월 28일에 국립공원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한 뒤로 한 8년 정도, 뭐 농성으로만 따지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1000여일 넘게 길바닥에서 환경부, 뭐 지방청, 강원도지사 앞에서, 도청 앞에서, 현장에서 뭐 그런 노고들을 해주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어서 부결도 문화재위원회 부결이 2번이나 됐었고요.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윤석열 뭐 내일이면 이제 떠날 것 같은데 무조건 추진한다는 그 딱 한 문장 하나가 환경부의 모든 행정과 절차, 제도를 무시하고 조건부 협의로 돌리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던 사업입니다. 뭐 현장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 이후에도 뭐 저희 활동가들의 활동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이제 또 주민분들이 계십니다. 양양이라는 지역의 케이블카, 그러니까 설악권이라는 지역에 활동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사업 자체의 무모함을 알리는 주민들의 노력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민 감사 청구라든지 또 본인들의 그 양양의 그 5일장마다 나가셔서 추운 날 더운 날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지역사회 그런 문제들을 알려왔고요.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보면 쌍욕들을 하십니다.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쌍욕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민분들의 노력이 제가 이제 오늘 못 오시는 배경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양구는 굉장히 그러니까 탄핵 못지않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양양 군수가 지금 그 주민투표, 주민 소환 관련된 주민투표 목표 수가 지금 달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약 15%인가요? 제가 정확히 퍼센테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이제 그게 발의가 돼서 그 정족수를 좀 넘었고요. 탄핵 정족수와 비슷한 거죠. 그래서 지금 전체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 국민 중에 지금 5,000분 가까이가 제한은 한 3,700명이었는데 벌써 5,000명을 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민투표 소환을 앞두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 설악산 케이블카 직접적인 문제의 원인은 그 군수의 어떤 비리 혐의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수 있는 성추행 문제라든지 금품수수 또 가족사 여러 복합적인 문제는 있지만 또 이 주민투표 소환을 이끈 그 지역사회 주체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설악산 케이블카를 반대했던 주민대책위가 같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또 지역사회에서도 급변하는 상황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2016년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던 시점에 설악산 케이블카가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케이블카는 이상하게 대통령들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환경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됐었는데 당시에도 이 사업 자체 절차에 대해서 굉장한 절차적, 실체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그게 부동의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탄핵 국면에서 또 이 사안이 어떻게 설악산 케이블카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단언컨대 환경 파괴 사업이 아닙니다. 이거는 오로지 정치적인 사업입니다.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졌고 법과 제도는 다 초월해서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시금 그렇게 희망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것이다. 우리 앞에서 우리 또 앞에 우리 가덕도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. 이 오색 케이블, 설악산 케이블카의 핵심 주체들은 윤석열이나 국힘 이런 정치 세력들이 아닙니다. 온전하게 민주당 세력 그리고 그 주체성을 가진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자체 군수, 도지사 할 것 없이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이낙연, 최문순, 이광재, 허영
이런 민주당 현재 노현직으로 있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그 법을 초월한 문제로 이어져 왔고요.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지금 없어서 화면을 못 띄워드립니다만은 이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가 결정적으로 다시 재추진될 수 있었던 계기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번복입니다. 강원도를 방문해서 본인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반대한다. 환호를 했죠. 그 다음날 입장을 바꿨습니다. 그 입장을 바꿨고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행정적으로 부동이 되고 끝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 국민권익위의 행정을 동원해서 다시금 불씨를 살려준 사람이 바로 전현희 현 국회의원입니다.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. 저희가 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현희 위원장 측에 절대 그 현장 방문이라든지 행정 처리에 대한 접근을 절대 하선한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양군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집단 민원을 수용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동에 됐던 현안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상대 분들의 어떤 뭐 인격적인 거를 무시하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들은 법과 제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 문제를 결정했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좀 이런저런 얘기 좀 펼쳤는데 다시 좁혀서 말씀 좀 드리면 제가 그 박근혜 적폐청산이 된 후에 아까 말씀드린 적폐청산위원회 제가 실제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윤석열의 탄핵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.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이런 이 현장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여러 가지 배경도 문재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 정부 차원에서 암암리에 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. 토건 세력들. 이 세력들과 철저하게 척을 지고 얼마나 더 처절하게 싸워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아마 저희들한테 다가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서 또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오늘 같은 이런 연대의 자리가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어떤 메시지들을 이런 연대 속에서 나오게 될지도 저희가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경험했던 바대로만 보더라도 절대 안일하게 이 사태를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. 정말 치밀하고 저희 굉장히 단호해야 되고 뭐 선 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염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. 오로지 저희들의 목표를 위해서 그게 여야 없이 앞으로 저희가 싸워야 될 여러 가지 투쟁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. 그때도 역시나 함께 할 것이고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사실은 그런 결의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으셨다는 말씀만 전해드리고 저는 이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.